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렇게 눈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 내가 제주도에 오기 전에 이렇게 눈을 많이 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선생님들께서도 눈을 못 보신 분들이 올해에 많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거치대에 핸드폰을 거치하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제가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드라이브 하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오늘 면접 보고 온 그 경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제가 어떻게 면접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저는 대학교에 이번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만, 여러분은 뭐 다른 곳에 면접 보일 수도 있겠죠. 그게 세종학당일 수도 있고, 뭐 구의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일 수도 있겠죠. 먼저 그 기관의 특성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작성할 때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학과가 있고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칠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를 파악했습니다. 또 대학교의 어학당은 사실 그 기능이 뚜렷합니다. 그 목적이 뚜렷해요. 뭐냐면 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한국어 수준을 끌어올려서 그 학부 과정,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물론 그런 학문적인 목적 외에 그냥 결혼 생활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목적이 바로 이 학문 목적 한국어인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학문, 어떤 학문을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전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공을 상상하면서 이제 제가 가르칠 학생들이 저희가 한국어를 배워서 이 전공 공부를 해야 한다 라는 정확한 목표, 정확한 이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 사실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면접관을 만났을 때는 사실 대부분의 질문이 이제 이력서에서 나오죠. 그런데 제 경험상 학과님들이 사실 그 이력서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직. 물론 저희는 열심히 생각을 해서 그 이력서와 또 자기소개서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접관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먼저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죠, 보통. 그러면 제가 이력서 썼던 내용 중에서 그 면접관에게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를 집어가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더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테크닉이 뭐냐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상세한 내용을 안 적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면접관들이 질문을 해요. 그럼 거기서 자신있게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질문자의 질문을 유도하는 거죠, 저희가. 물론 그 면접관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지만, 사실 그게 다 이력서나 자기소개를 쓰는 저희가 세팅을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 면접관이 물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뭐 그런 질문들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실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하는 한국어 강의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모두 다 이제 사설 학원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온라인도 다 학원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플랫폼에서 한 게 아니고, 플랫폼은 사실 뭐 조금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시간에 저는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뭐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대신 이제 학원에 취직을 하게 되면 학원에서 이제 학생 유치도 하고 또 자료도 만들어 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플랫폼을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면접관분이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강의 경력이 없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그냥 꼬리를 내릴 수도 있는데 그거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사실 국립국어원에서 얘기하는 강의 경력은 없지만 나는 이런 책 저런 책으로 강의를 해봤고, 또 같은 학생을 또 같은 반을 얼마 이상 가르쳐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 시강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시강에서 한 번 더 이 기간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강 주제 자체가 여기는 자유였습니다. 뭐든지 뭐 자신 있는 걸로 하고 싶은 걸로 준비를 해오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준비해 간 거는 어떤 문법이나 표현에 대한 수업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할 때 꼭 필요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도 이제 중급 학습자로 설정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수업은 당연히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하시면 이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도입을 하는 건지 제시를 하는 건지 연습을 하는 건지 뭐 활용을 하는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시강 자료에다가 꼭 넣어두세요. 그래서 저는 왼쪽 끝에 PPT 왼쪽 끝에 지금은 도입이다, 제시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뭐다, 이런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적어뒀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적어도 이제 시강에서 아 얘가 어느 정도 확실한 틀은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면접관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테크닉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제가 사실 표현이나 문법이나 이런 거 똑같은 거 뭐 몇 번이나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안 한 이유는 바로 이 학교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취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관의 특성을 잘 아시고 내가 꼭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만 넣는 게 아니라 시강에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시강에서 수업 내용 자체를 이 기관에서 꼭 해야 하는 한국어 수업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돋보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뭐 시강이지만 제가 챙겨갈 수 있는 걸 다 챙겨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레이저 포인트라든지 나눠줄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 다 준비해갔습니다. 그래서 시강이지만 진짜 수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해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수업을 하시면서 시강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고 저번 시간에 뭐 뭘 배웠다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은 숙제 꼭 내주세요. 여러분 숙제 꼭 내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끝낼 수도 있죠. 끝낼 수도 있는데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학생들이 집에 가서 연습할 수 있는 숙제를 꼭 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아주 깔끔하죠. 그렇게 이제 시강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교수님들이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왜 이런 자료를 준비했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죠. 제가 말했듯이 뭐 그냥 문법이나 표현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내가 앞으로 가르칠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싶었다. 그런 식으로 뭐 잘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급이었고 사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생각해보면 이제 그 정도 레벨이 됐을 때 제가 발화하는 속도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게 좀 중급이지만 자기 생각엔 좀 빠른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실 면접을 하면서 긴장을 했으니까 평소보다 말이 좀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포인트죠. 긴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말이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느리게 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대비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국어 교원 처우가 좋지 않으니 그걸 이제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적정 이제 강사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얼마 받을지 모릅니다. 얼마 받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1급 하시려면 강사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고려해서 저는 그냥 이게 좋은 경험이고 하니까 이제 그냥 가서 사인할 겁니다. 뭐 딱히 큰 고민은 없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영상 찍는 이유는 원래는 뭐 떨어지든 붙든 찍자는 생각이었는데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채용됐다고. 그래서 이제
신검이랑 뭐 여러 가지 기타 서류를 챙겨서 다시 학교에 방문해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사실 공고에 이제 언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도 이제 제가 문의를 했는데 이번 겨울 학기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계약서 쓰고 뭐 며칠 내로 바로 수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좀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이제 선임 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분이 그만두시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채용한 것 같은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좀 얘기를 해서 제가 시작하는 날짜를 좀 조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분이 그만두시니까 이제 만나서 물어봐야죠. 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만두시는지. 혹시 뭐 안 그만두시면 더 좋고요.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물어볼 수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뭐 면접을 보고 왔고 이제 채용이 되어서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대학교에서 시작하면 이제 커리어를 계속 대학교 쪽으로 쌓아가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학부에서 시작하는 건 정말 좋죠. 학부에서 이제 교수로 시작하는 건 좋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학당에 강사로 시작하는데요. 강사로 시작해도 이제 higher education 그 레벨에 맞춰서 수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강사지만 교수로 어디에 지원하실 때 이 경력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을 뭐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어학당에서 시작하는 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상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먼저 교육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에 맞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서두에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어는 어떠하다, 그리고 이제 학생별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어떤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거기에 맞는 수업을 준비할 거고, 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학생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 선생님도 그리고 이 교육기관도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고난이도 테크닉인데요. 이걸 확실하게 정말 자신감 있게 이 기관에서 무엇을 원하겠다라는 걸 아시면 그걸 이제 언급하셔도 됩니다. 그걸 언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업 준비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좋고요. 제가 지원한 학교도 이제 그런 목표가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저는 한국어 강사로서 지금까지 어디서 어떤 일을 했고, 그때 어떤 것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의 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뭐 이걸 해서 어땠고 저땠고 이런 말은 하지 않고요. 그냥 간결하게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작년 초에 석사를 졸업하고 4월에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때까지 싱가포르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일했으나 퇴사하고 말레이시아의 한국어 학원에 입사했습니다. 여러 나라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수준에 따라 영어와 한국어의 비율을 조절하며 수업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주최 아래 학습용 AI의 데이터 구축을 위해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말하기 녹음 파일에 대하여 정확성, 유창성, 이해 명료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44개국 236명의 한국어 학습자의 단문, 장문 녹음 파일 총 2,945분을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거주하며 제주 한국어 학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썼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뭐 이땐 이랬고 저랬고 이런 거 쓰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만 나열해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땐 어땠냐, 이땐 저땠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를 저희가 노리는 거죠. 저희가 이런 걸 노려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은 해주지만 좀 궁금해 할 수 있게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써놔야지 그것을 딱 물어보고 저희는 준비한 대답을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어 강사나 뭐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제가 아니라 인간 김경국으로서의 삶, 저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한국어 교원 되기 전에 저는 뭐 회사에서도 일했고 또 외국에서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제가 외국어를 배웠던 경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학생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읽어드릴까요? 여기는 저는 초등학생 때 영국에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관은 물어보겠죠. 뭐 어떤 영향을 받았냐, 이런 것도 이제 장치입니다. 장치. 나는 여기서 이제 그 면접관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영국에서 살았다는 것이고, 정말 그 알맹이는 내가 거기서 뭘 했고 뭐 어떤 식의 경험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면접에서 풀어야 될 재밌는 문제죠. 그렇게 이제 면접관이 질문하면 저는 신이 나서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해 놓은 장치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어로 가 국제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가 능숙해진 저는 여러 나라에서 일하다가 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일본 유학을 갈 때 일본어를 전혀 못해서 히라가나부터 배웠으나 졸업하기 전에 JLPT N1을 취득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저는 이 학교의 외국인 학생들이 어떤 마음일지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원하는, 그리고 학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제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자기소개서 제가 앞부분은 읽어드리지 못하는 게 이 학교가 어딘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 앞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교육 철학을 얘기하고 이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 학교에서 이 학교의 목적에 맞게 풀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면접 이야기도 해드리고 또 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다 제 생각입니다. 아시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또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